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금리를 올리거나 말거나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국내 주식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최근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S&P 500, 나스닥,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유독 코스피 지수만 스물스물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국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도 크게 이상하진 않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학습 경험 때문인지 뭔가 좀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면서 슬금슬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바로 수급에서 찾을 수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0.8% 상승 마감을 했죠. 보시다시피 이 외국인 투자자가 한때 순매도세였다가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급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사들이고 있고, 이러한 매수세는 10월부터 차츰차츰 포착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이벤트가 11월 2일 새벽에 있었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11월 3일 날 반영이 되긴 했는데 바로 미국의 FOMC입니다. 예상보다 금리 수준을 더 높일 것이다 라는 이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급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11월 3일에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11월 4일에도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더 올라서 달러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금리를 올리거나 말거나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국내 주식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 기업, 이걸 가지고 업종 분류를 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영업일 기준으로는 5일이죠. 5일간 순매수를 많이 한 기업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섹터 분류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한했고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섹터 분류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2차전지 주식이 많았습니다. 뭐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2차전지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만도 한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역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이 막 꺾이는 구간에서 2차전지는 양호한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미국에서 날라온 호재도 있죠. IRA 법안 관련해서 이 중국 쪽은 배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파트너사로 낙점을 하다 보니까 2차전지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매수 1위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최근에는 삼성 SDI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격차는 상당하긴 하지만 이 방산주, 이쪽도 상당히 좀 많이 샀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한때 태조 이방원, 여기 이제 방이 방산이죠.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9월부터 이 증시가 좀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때 크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뭐 폴란드를 중심으로 무기 수출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나름 방산주가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자동차, 태양광 이런 업종이긴 한데 비중은 크지 않아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5영업일 연속 순매수한 기업,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내지는 바닥권에 있다가 좀 탈피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 4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첨보라는 기업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156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5일째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FOMC에서 부정적인, 이 원화 가치의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고 있다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4대 소재 중에 하나인 전해질을 만드는 업체죠. 국내 배터리 3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업체와도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전해질이란 게 2차 전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을 하다가 전기차로 전방처가 확대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즉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그런 분을 대부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LNF, 양극재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첨보는 많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그 이유가 전해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력 제품인 피전해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에 연동이 되는데, 중국 쪽에서 이 전해질이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을 한 작년 상반기 끝자락부터 계속해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가 둔화되면서 이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 겁니다. 아니, 중국에서 전기차가 막 YOY 성장률로 보면 100%씩만 늘고 있는데 왜 수요가 잘 안 되느냐, 둔화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도 쓰이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에 따라서 실적 부진이 좀 나타났고요. 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봉쇄를 풀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자국산 백신으로 안 되니까 미국의 화이자 백신, 이런 것도 맞게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뭔가 좀 리오프닝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중국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첨보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첨보도 지난주 금요일 날 6.7% 정도 상승을 했죠. 아무튼 간에 도시 봉쇄가 풀리면은 다시 이 피전해질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신공장에서 이제 피전해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20% 정도 캐파를 늘린 첨가제 신규 공장이 내년 1분기 중에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한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는 F전해질, 이건 좀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신규 공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에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업은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카이라고 표현을 하죠.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255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무려 7일 연속 계속해서 사들였고요. 발사체 및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를 하는 업체죠. 이 방산 쪽에서는 완제기, 훈련기, 전투기를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100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저효과입니다. 전년 동기에 워낙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크게 나타났고, 사실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를 했어요. 이라크 기재 재건 사업 수주 물량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됐고요. 민수 헬기와 관련돼서 충당금을 일부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증권가의 예상치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한국항공우주가 수주 베이스로 돌아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보다는 향후 수주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한데, 3분기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조 5천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간 수주 목표를 현재 한 92% 정도 달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주액 자체적으로 약간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폴란드 등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방산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쪽에 완제기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집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미국 공군 전술 훈련기 사업을 위해서 로키드 마틴과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시장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한 1000대 정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최대 맥스치고, 이 중에서 한 20-30%만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200대에서 300대거든요. 근데 폴란드, 최근에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폴란드 완제기 수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48대를 수출한 겁니다. 근데 200-300대만 수출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산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이벤트로 봐야 되느냐, 갑론음박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해서 최근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부가가치 이 전투기 사업에도 명함을 내미는 것인데,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 개발 및 검증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항공우주를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초부터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이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 9월 달부터 크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항공우주 주가도 밑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좀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외국인이 219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무려 13영업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기업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기업이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3분기 실적이 적자를 냈습니다. 마이너스 2,404억 원. 아니 뭐 이렇게 적자 내는 기업을 외국인이 사느냐? 근데 이 롯데케미칼은 화학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사이클이 상당히 심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호황일 때는 엄청나게 돈을 벌다가 불황일 때는 엄청난 적자를 냅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적자를 엄청나게 냈을 때 업황이 바닥일 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닥은 지나봐야 알죠.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은 더 밑에 바닥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중순부터 이때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을 찍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자, 아무튼 간에 실적이 저조한데 국제 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좀 많이 올랐죠. 뭐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것들의 원인이 국제 유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 원유를 원재료로 쓰는 화학기업들한테는 실적이 치명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도 안 좋죠. 즉 수요는 감소하는데 원가는 오르는 그러한 이중고를 맞닥뜨리다 보니까 대규모 적자를 낼 수밖에 없겠고,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한 하반기 정도는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 긍정론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주가는 선 반영하니까 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업 말고 최근에 신사업을 여기저기 좀 찾고 있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 수소 등을 들 수가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트리얼즈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 동박 소재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SK가스와 수소 합작사 롯데 SK에너루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장기전으로 롯데케미칼의 좀 가치를 사이클적인 그런 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장주로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리스크 하나 불거졌죠. 바로 롯데건설 자금 지원 리스크. 회사채 시장이 지금 레고랜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이 PF를 통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자금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대여금도 좀 빌려줬고요.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이 롯데케미칼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히려 이 레고랜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레고랜드발 리스크, 이 롯데건설이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접근한다면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이 기업도 참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 기업 중에 하나죠. 자, 일단 외국인이 지난주 27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7일 연속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영업이익은 38% 각각 개선이 됐어요. 매출은 컨센을 상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좀 하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전 부분에서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안 좋죠. 그 다음에 가전을 언제 많이 샀느냐, 바로 코로나 당시에 상당히 많이 샀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가전을 바꿨고, 특히나 이 정부에서, 미국 말입니다, 미국 쪽에서 보조금을 강력하게 많이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 돈으로 가구, 가전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가전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역시나 흑자를 냈고 전분기 대비 그 흑자 규모가 대폭 늘어났어요. 4분기 역시 흑자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사업부에서. 이 경우에 LG전자가 이 전장사업부에 진출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LG전자의 이 전장사업부를 VS 부문이라고 하는데 비에클 컴포넌트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 올해 연말 수주잔고 목표치가 원래는 65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80조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부품 쪽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전자와 마그나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죠. 이에 따라서 유럽향 고객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전 수요가 꺾이지만 내년 한 하반기부터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가전 부분도 좋아질 수 있고요. 전장 부분은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내년에도 그 기세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주가에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PBR도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싼 편입니다. PBR이 0.8배, 1배 미만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싸다. 하지만은 지금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반짝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치고 올라가긴 힘듭니다. 완전히 정치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이 하락 추세를 단번에 두긴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장 사기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관심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넣어 놓으신 다음에 꾸준히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FOMC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라고 겁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절대 당장 사셔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돌아오는 CPI 발표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